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 1820년에서 1910년 영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으며 어려서부터 병자들을 돌보는 일에 보람과 기쁨을 느꼈다. 1851년 간호사가 되려고 독일의 간호사 교육기관인 카이저 스베르트 학원에서 간호법을 배우고 1853년 런던에 있는 병원의 간호원장이 되었다. 1854년 크림 전쟁이 일어나자 간호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가서 야전 병원장이 되어 부상당한 병사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백의의 천사, 크림 천사라는 칭찬을 들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런던의 성 토마스 병원 안에 간호학교를 세우고 간호사들을 양성했다. 저서로 병원에 관한 노트, 간호노트 등이 있다. 윌리엄 에드워드 나이팅게일은 영국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알려진 리올 지방의 부자였습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땅이 많아 대지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캠브리지 대학을 나와 소꿉 친구였던 국회의원의 딸인 프란시스 스미스와 결혼했습니다. 윌리엄은 여행을 몹시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떠나 무려 3년 동안 유럽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당시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뒤라서 유럽에는 여행 붐이 일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오랫동안 여행의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이 다투어 유럽 일주 여행에 나선 것입니다. 그때는 탈 것이 마차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나라를 여행하려면 몇 년씩 걸리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1818년 결혼식을 올렸던 윌리엄 부부는 이탈리아 여행 중에 두 딸을 낳았습니다. 1819년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도시인 나폴리에 왔을 때 첫 딸을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폴리의 옛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파세노프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1820년에는 이탈리아의 플로렌스, 지금의 피렌체에서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역시 이 도시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플로렌스라고 지었습니다. 플로렌스는 꽃의 도시를 뜻합니다. 마침 아이가 태어난 5월에는 도시의 이름에 걸맞게 어여쁜 장미가 한창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부부는 1821년에야 유럽 여행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리올에서 가까운 리아스트 지방에 웅장한 저택을 짓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리아스트는 리올과 더불어 겨울에는 무척 추운 곳이었습니다. 윌리엄은 겨울에 대비해 햄버스주에 있는 에머리 파크의 집 한 채를 더 장만했습니다. 그래서 날이 서늘해지자 식구들을 데리고 엠브리 파크로 가서 겨울을 났습니다. 파세노프 플로렌스 자매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아름답게 자라났습니다. 동생 플로렌스는 혼자서 인형놀이를 하거나 어른들의 일을 돕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파티를 열어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노는 것을 좋아하는 언니 파세노프와는 단판이었습니다. 플로렌스는 인형놀이도 아주 특별하게 했습니다. 인형의 몸에 붕대를 감아주고 침대에 눕혀 정성껏 간호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다 팔을 다쳤니? 아파도 조금만 참아라. 금방 나을 거야. 플로렌스는 진짜 환자를 대하듯 인형을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플로렌스는 인형뿐 아니라 살아있는 동물들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먹이를 들고 숲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다람쥐들은 플로렌스의 얼굴을 알아보고 쪼르르 달려왔습니다. 다람쥐들아, 안녕? 너희들 밤 좋아하지? 많이 가져왔으니 배불리 먹어라. 플로렌스는 밝게 웃으며 다람쥐들에게 밤을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플로렌스의 집에는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개, 고양이, 염소, 말은 플로렌스의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플로렌스가 정성스럽게 돌보는 것은 패기라는 늙은 말이었습니다. 패기는 힘든 일을 할 수 없어 늘 마구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빠, 패기는 언제나 혼자 있네요. 제가 데리고 나가 같이 놀아줄게요. 그래라. 하지만 너무 늙어서 등에 올라타면 안 돼. 기운을 쓰지 못하니까. 알았어요.
플로렌스는 아버지의 승낙을 받은 날마다 패기를 데리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플로렌스는 10살이 되자 자주 목사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을 따라 교회에 못 나오는 환자들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플로렌스, 어서 오너라. 그렇잖아도 내가 오면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목사님, 빨리 가요. 오늘도 에드워드 아저씨 집에 가죠? 그래. 플로렌스는 산길을 걸어 에드워드의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에드워드는 플로렌스 아버지의 목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나무를 하다가 다리를 다쳐 꼼짝 않고 집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 왔어요. 다리는 어떠세요? 부기가 좀 빠졌나요? 에드워드는 플로렌스를 반겼습니다. 아가씨, 누추한 집에 또 오셨군요. 지난번에 찜질을 해 주셔서 많이 좋아졌어요. 목사님의 기도가 끝난 뒤 플로렌스는 물을 펄펄 끓여 수건으로 에드워드의 다리를 찜질해 주었습니다. 찜질이 끝나자 에드워드는 플로렌스가 고마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씨 같은 분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지주님의 따님이 목장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는 저를 돌봐주시다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지주의 딸이 아니라 같은 교회 신자로 문병을 왔을 뿐이에요. 몸조리나 잘 하세요. 플로렌스는 목사님과 에드워드의 오두막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걷자 어디선가 개가 끙끙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플로렌스는 걸음을 멈추고 목사님을 돌아보았습니다. 목사님도 들으셨죠? 개의 신음소리 같은데요. 그렇구나. 개가 어디 다쳤나? 두 사람은 개의 신음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목사님, 저 개는 개비 아니냐. 양치기를 하는 스미스 할아버지의 개야. 목사님과 플로렌스는 바위 밑에 쓰러져 신음하는 개를 찾아냈습니다. 다리를 다쳤나 봐요. 움직이지 못하는데요. 돌에 맞은 것 같다. 스미스 할아버지 집에 데려다 줘야겠어. 목사님은 갭을 안고 스미스 할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스미스 할아버지는 마침 집에 있었습니다. 갭을 어디서 찾으셨어요? 집을 나가 반나절이나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었는데 저런 다리를 다쳤군요. 어떤 못된 놈이 갭에게 돌을 던졌나? 스미스 할아버지는 갭의 다리를 살펴보고 안타깝게 부르짖었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다행히 다리가 부러지진 않았어요. 더운 물로 찜질해주면 괜찮아질 거예요. 플로렌스는 에드워드의 집에서처럼 물을 펄펄 끓여 수건으로 갭의 다리를 찜질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부어오른 자리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스미스 할아버지는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고맙습니다. 저희 집 개에게까지 마음을 써주시다니 아가씨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플로렌스를 칭찬했습니다. 부잣집 딸답지 않게 늘 친절하고 환자가 있는 집을 찾아가 정성껏 돌봐 주었기 때문입니다. 플로렌스는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스어,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어학을 비롯하여 역사, 철학, 수학 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음악과 미술은 가정교사에게 배웠습니다. 플로렌스는 마음씨 곱고 생각이 깊은 소녀로 자라났습니다. 플로렌스는 9살 때부터 일기를 써왔는데 18살이 되는 1837년 2월 7일에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늘 기도하는 중에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틀림없는 하느님의 목소리였다. 플로렌스야, 너는 나를 위해 일하여라.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따라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한다. 플로렌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은 것은 1844년 봄이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병든 사람들을 돌보아 왔고 이런 일을 할 때마다 크나큰 보람과
기쁨을 느꼈다. 그래, 병든 사람들을 간호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플로렌스는 병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간호사가 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을 가족에게 털어놓았는데 어머니는 크게 반대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간호사는 천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야. 신분이 낮은 여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이라고. 그런데 너처럼 집안 좋은 아이가 그런 일을 해서야 되겠니? 플로렌스는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간호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럽의 여러 병원에 대해 연구했으며 1851년에는 마침내 독일의 간호사 교육기관인 카이저 스베르트 학원에서 간호법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1853년 플로렌스는 런던에 있는 병원의 간호원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더 이상 플로렌스가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니 훌륭한 간호사가 되어라.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플로렌스는 부모님의 허락을 얻게 된 것이 무척 기뻤습니다. 1854년 3월 크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와 터키 싸움으로 시작된 전쟁은 러시아의 세력을 막으려고 영국과 프랑스가 터키 편이 되어 러시아에 대립하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그해 9월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크림반도를 공격해 러시아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 전투에서는 죽은 사람과 부상당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영국군에는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할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이런 소식을 듣고 간호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야전 병원에 도착한 나이팅게일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은 쓰러질 듯 서 있고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실내는 지와 벼룩이 들끓었으며 습기로 인해 벽에는 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병실은 차고 넘쳐 부상당한 사람들은 복도에서 집을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에는 침대도 없고 갈아입을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부상으로 고통받는 병사들의 처절한 신음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팅게일은 이런 병원을 보고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영국에서 가져온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3만 파운드로 요리사를 고용하고 침대를 들여오고 모포와 옷을 샀습니다. 또한 병원을 수리하고 세탁실을 지었으며 병원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러자 병원은 점차 제 모습을 갖추어 갔습니다. 나이팅게일은 부상당한 병사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밤 8시 이후에는 등불을 들고 병실 안에 있는 병사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수술을 받으셨군요. 곧 나을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 나이팅게일은 침대 사이를 다니며 병사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병사들은 나이팅게일을 통해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죽어가던 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나이팅게일은 런던의 성 토마스 병원 안에 간호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간호사들을 많이 길러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91세까지 살면서 병원을 개혁하고 간호사를 전문적인 직업으로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국제적십자에서는 나이팅게일 상을 제정하여 해마다 우수한 간호사들을 뽑아 시상하고 있습니다.